면서 기분 좋은 마무리를 기대해 보게 하는데, 자, 오늘 같은 시장에서도 소외감을 느끼시는 투자자분들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다 잘 가는데 내 종목만 못 간다거나 아니면 어제부터 급등하고 있는 최근 시장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이야기지요. 수소차 관련주들, 수소차 관련 종목이 내 포트엔 하나도 없다든지 이런 분들 분명히 소외감을 좀 느끼실 것 같은데요. 자, 시장 전체적인 흐름 그리고 내 포트의 구성 고려해서 마감 전략 철저하게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저희와 함께 하시죠. 3335 5장 공략주 출발합니다. 네, 세 종목에 대해서 3인 3색의 투자 전략 알아보겠습니다. 333 5장 공략주 시작해 볼 텐데요. 오늘은요, DB금융투자, DB금융센터 이의연 차장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세 종목 공개해 볼까요? 오늘의 공략주 한원시스템과 코롱생명과학, 동성화인텍 알아보겠습니다. 세 분의 투자 의견 정리해 보죠. 자, 한원시스템에 대해서는 두 분께서 긍정적인 의견, 한 분은 다소 부정적인 의견으로 불을 꺼주셨고, 코오롱생명과학과 동성화인텍에 대해서는 만장일치로 긍정적인 의견 확인해 볼 수가 있네요. 자, 한원시스템 먼저 보겠습니다. 자, 최근에 급등을 해주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고요. 오늘도 장 후반으로 가면서 상승 탄력을 키우고 있는데, 박진희 부장께서는 전기차와 수소차 수혜에도 불구하고 단기적으로 직전 고점을 좀 염두에 봐야 된다. 다소 보수적인 의견 주셨고요. 두 분께서는 4분기 실적 서프라이즈가 예상된다. 그리고 실적 호조세가 지속될 것이다. 실적에 대한 이야기 긍정적으로 주셨는데요. 좋습니까?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첫 번째 종목 한운 시스템인데요. 어제 이제 문재인 대통령 수소차 로드맵 발표로 특히 이제 각광받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일단 주가 분위기가 굉장히 좋고요. 전기차 쪽 납품까지 하는 회사라서 전기차랑 수소차 결국 점유율을 떠나서 양진영이 이제 공존하게 된다면 양쪽 모두의 수혜를 볼 수 있는 구조로 간다는 점이 이제 특히 매력적인 회사가 이제 한원 시스템이 되겠는데요. 최근에 이제 급격히 좀 올라온 감이 없지 않습니다.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현 주가에서 한 단계 더, 한두 단계는 더 레벨업 될 수 있다고 보고는 있지만, 단기적인 가격 부담이 조금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일단 실적 한번 살펴드리겠는데, 우선 4분기 실적 전망이 굉장히 좋습니다. 일단 판매량 증가에 따라서 원가 절감 효과까지 이제 같이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영업이익이 한 1,200억에서 한 1,500억 정도 이제 시장 컨센서스가 잡혀 있는데, 한 이 정도만 한 1,400~500억 수준으로만 달성이 된다면 전년 동기 대비해서 거의 10% 가깝게 그리고 충분히 한 7~8%는 상회, 전년 동기 대비해서 증가하는 국면으로 상회 시장 예상치를 뛰어넘는 실적이거든요. 올해도 이제 다만 이제 작년에 이제 공장을 조금 급격히 늘렸기 때문에 이게 이제 감가상각비로 어차피 다 되는 거기 때문에 실적에 이제 다소간 부담이 될 수는 있지만, 일단은 매출 성장세가 지속하는 단계라서 충분히 상쇄할 수 있을 걸로 판단이 되고요. 특히 이제 아까 전 말씀드린 수소차라든지 전기차, 친환경차 부품 부분이 시장이 계속 커지고 있기 때문에 이쪽 납품 가격도 수요가 증가하면서 상승세가 이어진다는 점이 특히 아까 전에 말씀드린 감가상각비 이쪽 부분에 긍정적으로 상쇄를 시킬 수 있을 걸로 봅니다. 실적이 일단 긍정적일 걸로 보고 있고, 작년 하반기에는 이제 주가가 하락했던 부분이 중국 쪽 매출, 이쪽에서 마진 수익성이 좋지 않다, 마진 하락에 대한 우려가 있었는데요. 좀 전에 이제 아까 전에 언급드린 원가 절감 효과, 이게 어느 정도 상쇄해줬고요. 그리고 중국 외 지역 이제 고객사 지역 쪽은 수익성이 계속 지속적으로 개선이 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중국발 우려는 만회할 수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일단 외부 환경도 아까 전에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정부의 이제 수소 경제 활성화 로드맵 이런 부분들이 중장기적으로, 그리고 중국 쪽 시장은 이제 전기차 쪽 중장기적으로 굉장히 긍정적인
외부 환경이 조성되고 있으니까요. 최근에 이제 급격히 올라온 부분은 있습니다. 지금 오늘 현재 12,800원 7% 정도 올라와 있는데요. 조정 시 분할 매수 관점으로, 그리고 관점은 좀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투자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한온시스템 한 분께서 지금 다소 부정적인, 보수적인 의견 주셨잖아요. 단기 직전 고점을 좀 염두를 해봐야 된다. 직전 고점이 14,000원대 정도라고요. 이 부분까지 고려를 하신 거죠? 어떻습니까? 네, 그래서 제가 조정 시 매수 관점을 드렸고, 현주가에서 바로 이렇게 따라붙어서 매수를 하신다면 조금 수익성 자체가 이제 마이너스를 조금 견디는 구간이 있으실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어느 정도 가격을 제가 제시를 드린다면 한 12,000원 초반에서 11,000원대 요 정도 가격선에서 기다리셨다가 매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한온시스템 살펴봤습니다. 자, 두 번째 코롱생명과학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오늘 빨간불을 켜고 있습니다. 자, 제약바이오 쪽으로 오랜만에 또 일제히 매기가 쏠리고 있는 상황인데, 단기 하락으로 가격 메리트가 부각이 됐다. 그리고 무릎 관절염 치료제죠. 인보사에 대한 두 분의 긍정적인 의견입니다. 인보사 실적 기대감, 인보사 바탕으로 외형 성장이 기대된다. 자, 증권가에서는 올해 인보사로 인한 매출 성장이 40% 이상 될 것이다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더라고요. 동의하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네, 그 부분이 이제 투자 포커스로 잡고 제가 말씀을 코롱생명과학을 선정했는데요. 오늘 뭐 단기적으로만 2% 정도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제 주가를 보시면 11월 작년 이제 11월 20일경, 그러니까 17일 19일경에 한번 상한가를 갔다가 지속적으로 이제 횡보 국면이긴 한데, 일단 저점을 조금 깨는 모습을 어저께 보였었거든요. 일단 인보사, 아까 전에 말씀드린 인보사 매출 증가가 이제 올해부터 급격히 이제 동사의 이제 외형 성장을 이끌 걸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시장의 예상치가 인보사 매출 자체가 아까 전에 말씀하셨듯이 한 30에서 40% 이상 증가할 걸로 시장에서 보고 있거든요. 다만 이제 외형 성장은 가능하지만 이제 흑자 전환까지는 아직까지는 투자했던 부분에 대한 회수 단계 진입은 조금 시기상조로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이 인보사가 아까 전에 말씀해 주셨지만 무릎 골 관절염 치료제인데요. 일단 작년 10월까지 누적 투여 건수가 한 2,200건 정도 돌파했었습니다. 출시된 지 한 1년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시장 안착에 성공한 게 생각보다 이제 빠르게 잘 시장 안착에 성공을 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올해 이제 기대하고 있는 투여 건수가 무난히 4,000건을 돌파할 걸로 지금 현재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일단 유전자 치료 등록 기관을 등록을 해야 이제 인보사를 처방을 할 수 있는데, 이 부분도 이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라는 게 인보사의 매출 성장을 증명하고 있는데요. 작년 9월 기준으로 819개 기관이 등록을 했습니다. 인보사 출시 시점이 2017년 11월이었는데 그때 당시가 185개였거든요. 그러면 일단 산술적으로 보더라도 4배 이상 증가한 거고요. 그리고 최근까지도 계속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라는 점이 인보사의 성장, 그리고 나아가서는 뭐 코롱생명과학의 외형 성장을 담보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단 결국 이제 유전자 치료 등록 기관을 등록을 하는 고객이 많을수록 인보사의 처방 증가가 이루어지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이제 주가적인 측면에서 보면 주가가 오히려 이제 인보사 출시 이후에 이제 내리막길을 계속 걸었거든요. 작년 1월 24일 날이 11만 7,900원 고점이었는데요. 뭐 한 30% 이상 하락을 했으니까요. 이 부분에서 이제 최근에 작년 11월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거래량 터진 상황에서 일단 기술적으로 보면 조금 흘러내리는 횡보 국면인데요. 주가 어느 정도 하단 지지력만 확보가 된다면 추가 상승 여지는 충분하다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물론 이제 그 과정에서 그 하락하는 과정에서 기술 수출 계약 파기라든지 뭐 수익성이 아직 증명되지 않은 점, 이 부분이 이제 주가 하락에 작용을 했다라는 부분, 요거를 좀 감안은 하셔야겠지만, 이 부분도 사실 바이오 산업의 특성을 보면 연구개발비가 확대된다든지 초기에 이제 투자 비용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사실상 흑자 전환에 굉장히 크게 포커스를 맞추실 필요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원래도 뭐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흑자 전환은 조금 힘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기는 하지만, 뭐 일단 인보사 시장의 확대가 계속되고 있다라는 점, 그게 또 시장의 확대가 이제 외형 성장으로 이끌고 있다, 외형 성장을 이끌고 있다, 이 부분에 이제 투자 포커스를 두시는 게
바이오 산업의 특성상 무리는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한마디로 이제 정리를 해드리면 순조로운 이제 인보사 처방 증가 에 따른 그리고 기술 수출 발생 그리고 기존에 왔던 기술 수출 계약금 유입 이 부분이 코롱생명과학의 이제 바이오 사업 부분 외형 성장이 올해 실적이 흑자 전환은 힘들더라도 외형 성장 그리고 실적의 어느 정도 개선 이 부분은 충분히 시킬 거다. 그리고 최근에 뉴스 플로어도 한번 보시면 호주나 뉴질랜드 이렇게 해서 한 9개 국가 인보사 K2주 공급 계약 체결한 것에서도 볼 수 있듯이 올해를 시작으로 내년까지는 가파른 성장세, 특히 이제 외형에 조금 더 무게를 둔 성장세 그리고 본격적인 실적 개선이 이제 올해부터 이루어질 걸로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세 번째 종목 바로 가보죠. 동성화인텍입니다. LNG선의 본행제를 공급하는 업체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조선업황에 영향을 크게 받을 수밖에 없는데 조선 부품 업종 회복 기대감 그리고 하반기 본행제 실적 기대와 실적 개선이 본격적이다. 실적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조선업황에 대한 이야기 많이 나오는데 어쨌든 세 분 모두 긍정적인 의견입니다. 동성화인텍 어떨까요? 네, 작년 2월 26일 이제 9,660원 고점을 찍고 나서 기술적으로 보면 일단은 횡보 국면에서 박스권을 크게 그리면서 최근에는 이제 수렴 구간으로 가고 있거든요. 몇 번 이제 제가 현대중공업이라든지 미포조선 조선업종의 턴어라운드는 계속 말씀을 드렸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LNG선부터 좋아지는 흐름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 이에 따라서 이제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이 동성화인텍이라고 생각을 해서 오늘은 소개를 시켜드리러 가지고 나왔는데요. 일단은 LNG선 시장이 살아나면서 LNG선에 이제 보급되는 이제 본행제 수주 이게 이제 재개가 됐고요. 그리고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수요가 이제 일단 살아나고 있으니 공급 가격도 인상 가능성이 점점 이제 커지는 점진적으로 이제 상승할 수 있는 국면이 시작되었다라고 일단 보여지고요. 작년 하반기부터 이 부분이 이제 동성화인텍의 이제 실적 개선에 큰 힘이 되는 모습입니다. 일단 작년 하반기부터 LNG선에 공급되는 이제 본행제 관련 기자재를 동성화인텍 쪽에서 기자재를 늘리기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LNG선 이제 수주 성과가 일단은 작년 하반기부터 상승을 했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자연스럽게 동성화인텍의 본행제 공급 가격도 인상되고 있다. 현재도 그렇게 판단을 할 수 있고요. 조선사 중에서는 LNG선 같은 경우에 현대사모중공업 주력 수주사 중에 하나인데요. 네. 일단 현대사모중공업 쪽 이제 LNG선 건조 물량 증가가 결국은 이제 동성화인텍 실적의 추가적인 매출처가 한 군데 더 늘어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네. 보통 이제 업황이 살아나면 업계 최상단의 이제 대형사 주가 탄력보다는 중소형사 납품사들의 주가가 더 큰 폭의 상승세를 기록한다는 점을 생각을 해보시면 네. 충분히 매력적인 투자처가 될 수 있을 걸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동성화인텍 주가가 좀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이지만 어쨌든 오늘은 좀 반등을 해주고 있고요. 앞으로도 긍정적인 의견 가져볼 만하다. 자, 오늘 세 종목 한온시스템과 코롱생명과학, 동성화인텍 살펴봤습니다. DB금융투자 DB금융센터 이의연 차장 전화 연결 통해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양시장이 동반 상승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금요일 마감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자세하게 시황 확인해 보시고요. 마감 전략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황센터 연결해 보죠. 네, 미중 무역 전쟁 완화 기대감과 함께 김영철 북한 부위원장이 미국으로 건너간 상황 속에서 아시아 증시 전반에 훈풍이 불고 있습니다. 일본 증시가 1%대 상승 마감했고요. 중국 증시도 강합니다. 우리 시장은 코스피 대비 코스닥이 더 탄력을 받고 있는데요. 먼저 지수 체크해 보겠습니다. 코스피가 0.6% 오름세 나타나면서 2120선 회복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코스닥도 1% 넘게 오르면서 695포인트 기록하고요. 선물 시장도 0.73% 상승 274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유가증권 시장 장중 흐름 보겠습니다. 외국인이 8거래일 연속 매수해주면서 장중 2120선 계속해서 회복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가총액 상위주들도 힘을 내주고요. 반도체 관련주들이 이번 주에 계속 좋은 흐름을 보여주는데요. 또한 운송장비, 기계 쪽으로도 매기가 확산되면서 지수는 상승부를 켜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장중 2120선 아래 위로 등락을 거듭하고 있고요. 현재 0.63% 오름세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수급 보겠습니다. 외국인과 기관 동반 매수가 들어오는 가운데 기관이 오후 들어서 더 탄력을 키워갑니다. 현재 기관 1,318억 원 매수세 늘려가고 있고요. 외국인 쪽에서는 217억 원 사들입니다. 반면에 개인 쪽에서는 1,539억 원 매도 우위입니다.
코스닥 지수 흐름도 보겠습니다. 장 초반엔 큰 움직임이 없었다가 이 중국 시장을 확인한 다음에 탄력을 더 받았습니다. 그리고 1시, 2시 이 부근부터 1%대 상승으로 올라왔는데요. 장중 고점은 695포인트를 터치했고요. 현재도 거의 그 비슷한 부근에서 694선 지나갑니다. 1.24%의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급 보실까요? 외국인이 3거래일 만에 매수로 돌아왔습니다. 오후 들어서 상승폭을 조금씩 더 키우려는 움직임 포착되는데요. 반면에 기관과 개인은 팔고 있습니다. 외국인 600억 원 사들이고요. 개인은 274억 원, 기관이 315억 원 팔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주 보겠습니다. 오늘 대부분 업종이 오르는 가운데 대형주들도 힘을 내주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오후 들어서 상승폭을 조금 줄이는 움직임 나타나고요. 4거래일 그래도 연속해서 상승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SK하이닉스는 빠집니다. 현재 계속해서 좀 약보합권에서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고요. 하지만 오늘 셀트리온이 5거래일 만에 올라왔죠. 현재 셀트리온 2%대 상승 보여줍니다.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도 함께 올라오는 모습이고요. 현재 LG화학도 2%대 오름세입니다. 반면에 포스코는 약보합권에 머무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주들도 보시죠.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셀트리온 제약이 동반해서 강하게 반등을 주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6거래일 만에 반등이죠. 현재는 상승폭 조금 줄여가지만 그래도 3%대 가까이 상승세를 보여주고요. 오늘 외국인이 매수로 돌아온 상황입니다. 바이로메드는 오전보다는 탄력을 조금 줄였지만 그래도 어제 이어서 상승 이어가고요. HLB가 현재 더 강합니다. 4.68% 오름세고요. 포스코캠텍은 지금 2차 전지도 함께 지금 잘 가고 있지만 밀립니다. 포스코캠텍은 2%대 하락, 스튜디오드래곤도 2% 가까이 하락입니다. 다음은 오늘의 주인공 자동차 쪽 보시죠. 이 수소차에 대한 기대감이 완성차와 자동차 부품 쪽까지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확실히 이쪽이 가장 강하죠. 상한가 가는 종목들도 눈에 띄고요. 그리고 수소차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넓게는 전기차, 친환경차까지도 함께 오르고 있습니다. 자동차 부품 쪽 가운데서는 오늘 S&T 모티브가 굉장히 강합니다. 두 자릿수의 상승률 계속 보여주고요. 그리고 한원시스템과 성우하이텍은 6%대 강세. 만두도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가 함께 들어오면서 계속해서 상승률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반도체 안에서도 휴대폰 쪽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음 달에 MWC 2019가 열리고요. 그전에는 또 삼성전자가 폴더블 폰과 갤럭시 S10을 공개하게 됩니다. 이에 대한 기대감이 선반영되면서 오늘은 카메라 모듈 쪽에 좀 강한 탄력을 받고 있는데요. 파트론이 5%대 상승, MC넥스와 디지털옵틱도 3에서 4%대 강한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서울반도체 보겠습니다. 오늘까지 5거래일 연속 오르고 있습니다. 4분기 호실적 전망도 나왔고요. 최근 특허 소송에서도 승소하면서 불확실성이 해소됐는데요. 오후 들어서 더 장대 양봉 늘려가고 있습니다. 장중 고점 지나갑니다. 현재 8%대 급등하면서 22,500원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스템 임플란트도 보겠습니다. 오늘 제약바이오 섹터가 올라오면서 헬스케어 쪽으로도 관심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스템 임플란트는 오늘까지 4거래일 연속해서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러브콜을 받고 있는데요. 오후 들어서 더 강합니다. 직전 고점 부근까지 올라온 상황이고요. 역시나 장중 고점 부근 지나갑니다. 4.63%, 4.8%의 강세입니다. 네, 시각 시장 상황 살펴봤습니다. 네, 금요일 시장 마감까지 약 20분 정도 남겨두고 있습니다. 끝날 때까지 끝나게 아니다. 마감 전략 저희와 함께 해주시죠. 두 분 함께합니다. KTB 투자증권 영업부 이성훈 과장, 하나금융투자 영업부 금융센터 박종원 연구원 소개해드립니다. 어서 오세요. 네. 자, 코스피 오늘 2120선 지금 회복을 해내고 있는데 마감까지 지킬 수 있을지 오늘의 관전 포인트고요. 코스닥 1.26% 상승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마감 전 점검이 필요한 특징 업종과 종목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최근 시장에서 수소차 이야기를 빼놓고는 시장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하기가 좀 힘들 정도인데 글쎄요. 이 수소차 관련주가 없으신 분들은 어떻게 보면 제가 2부 오프닝에서도 했습니다만 좀 소외감을 느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지금이라도 달려드는 게 맞는 건지 이런 것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는 그동안 많이 올라오고 있던 부품주뿐만 아니라 좀 대형주들도 가세한 모습인데 짚어볼까요? 네. 오늘 수소차 관련주들의 날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관련주들의 흐름이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증시격언에 이런 얘기가 있죠. 정부 정책에 맞서지 마라.
그만큼 정부 정책이 어떻게 흘러가느냐에 따라서 그 산업의 생태가 달라지기 마련인데요. 대표적으로 원전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이 정부 정책에 따른 좀 피해를 봤던 분야라고도 할 수가 있죠. 네. 수소차 같은 경우 어제 정부가 수소 경제 로드맵을 발표를 했고 또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본인이 이 수소 경제의 마케팅 모델이다라고 네. 밝힐 뭐 정도로 홍보대사, 그렇죠. 모델, 뭐, 예. 네. 그러한 부분이 아무래도 지금 시장을 좀 크게 자극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과거 이제 전기차 같은 경우에도 최근 몇 년 동안 상승 흐름이 이제 나타나기도 했었는데요. 지금 이제 수소차가 전기차와 비교했을 때 좀 특징되는 부분이라고 한다면은 가장 중요한 점은 저는 이 전기차와는 달리 수소차 같은 경우에는 이 완성차 하부에 있는 부품 업체들까지 다 같이 살 수 있는 모델이다라는 것이 지금 가장 큰 특징적인 점이 되겠습니다. 네. 전기차는요, 내연기관을 드러내면 그 밑에 있는 부품 업체는 할 일이 없어집니다. 자, 그러면 부품 업체들 다들 뭐 도산하거나 힘들어지고 일자리 없어지겠죠. 정부가 지금 지향하는 방향과 어긋납니다. 하지만 수소차 같은 경우에는 그 아래에 있는 부품 업체들의 부품까지도 다 같이 지금 들어갈 수 있는 네. 그런 모델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정부에서 지금 더 강하게 드라이브를 거는 모습이고요. 이 때문에 그동안 수년 동안 눌려 있었던 부품 업체들 이제 약간의 분풀이라도 하듯이 오늘 강하게 지금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관건은 이것이 실제 이제 실적으로 언제 나타날 수 있을까 하는 점입니다. 전기차 2차 전지 관련 NCA, NCM 업체인 에코프로, LNF 같은 업체들이 본격적인 주가에 사실 레벨업이 됐던 네. 것이 결국에는 실적의 그 상승을 동반하면서 나왔었거든요. 네. 수소차 같은 경우에 사실 실제 실적이 어느 정도 숫자로 나오기까지는 최소한 3년에서 네. 5년 정도의 기간은 더 필요합니다. 지금은 이제 그 인프라와 생태계를 구축하는데 정부에서 본격적으로 도와주겠다라는 이제 입장을 밝힌 것이고. 이게 말씀하셨지만 이 지금 목표가 2040년까지 수소차 누적 생산량을 620만 대로 만 대 늘리겠다라는 거니까 사실 기간으로 보면은 2040년이면은 지금 꽤 굉장히 긴 그렇죠. 기간인데 일단 뭐. 인프라 쪽에 대한 네. 기대감인 거죠. 맞습니다. 이제 수소 충전소를 네. 비롯한 일단 생태계 자체가 지금 전혀 잡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는 이제 먼저 직접 나서서 이것을 이제 주도하겠다 하는 것이 어떤 시장의 지금 기대 심리로 작용을 하고 있고 또 때마침 지금 JP 모건 헬스케어 끝나면서 바이오 쪽에 사실 매기도 없었고 네. 또 반도체 IT 쪽도 상대적으로 지금 눌린 상태에서 이런 것들이 나와주다 보니까 지금 굉장히 시장에서 지금 열광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하지만 이것이 지금 숫자로 나오기까지는 분명히 시간이 더 필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단계에서 우리가 이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은 좀 위험할 수 네. 있다라는 말씀 함께 덧붙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수소차 관련주 말 그대로 지금 오늘 관련돼서 상한가 가는 종목만 몇 개인지 모르겠습니다. 말 그대로 핫한 지금 테마이기 때문에 과장님께도 좀 들어보도록 하죠. 자, 수소차 이야기 좀 해보도록 하죠. 일단 네. 지금 접근하는 건 좀 위험하다라는 게 연구원님의 의견이었는데 과장님 어떠십니까? 네, 오늘 너무 많이 올랐어요. 그렇죠.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오버슈팅이라고 표현해도 괜찮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오버슈팅을 한다면은 우선 펀더멘탈로 기본으로 가는 게 아니라 기대감 때문에 수급이 과도하게 몰리면서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데 뭐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수주적 관련주들의 어제와 오늘의 상승세는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단계적인 급등에 의한 그 이후에 주가 행보는 변동성이 크게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물론 정부에서 로드맵 발표했지만 그 전부터 뭐 일본과 뭐 독일을 중심으로 이 수소차에 대한 정책과 그 발전 방향을 내놨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그런 기대감이 더 덧붙여서 더 간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앵커님 말씀하셨던 2040년까지 보급한다는 계획이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이 시적으로 잡히려고 한다면은 뭐 최소 3, 4년 이후에나 이 부분은 좀 기대를 해야 된다라고 네.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네. 그리고 뭐 그 자동차도 부품주고 뭐 전방 기업들도 그렇지만은 이 수소차와 연결되면서 실질적으로 실적이 나올지 안 나올지도 지금 같은 경우는 아직 퀘스천 마크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들을 선별하는 전략이 중요하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뭐 자동차 부품주도 그렇지만은 이 실적에 정확히 어떤 기업이 연결된다라고 하기에는 아직까지 뭐 수소차에 대한 어떤 시장이 괴화된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계속 두고 보는 게 맞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네. 대표적으로 오늘 상한가 간 성창 5초택 같은 경우도 이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큰
종목인데 이 성창 오토텍 같은 경우에는 에어 필터나 이 클리스터 이오나이저를 만드는 기업으로 어떻게 보면 공기 청정에 대한 전문적인 자동차 부품 기업이라 보고 있습니다. 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성창 오토텍이 수차와 관련 연관돼서 실적이 나오느냐 이 부분도 시장에서는 계속 지금 찾아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우리 산업 같은 경우에도 맥추에이터나 어떤 그 클러치 코일 부품 만드는 회사인데 수소차에 대한 어떤 연결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이 두 기업뿐만 아니라 다른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수소차와 직접적으로 연결되면 실적이 나올지 이 부분은 네. 꼭 체크를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보입니다. 네. 자, 정책 수혜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굉장히 강합니다. 수소차 테마주. 오늘만 해도 지금 상한가를 관련돼서 가고 있는 종목들이 다수 눈에 띄는 가운데 관련돼서 살펴봤습니다. 자, 대북 관련주도 좀 짚어보도록 하죠. 지금 주말 관련돼서 주말 사이에 이제 북한과 미국의 정상회담 일정과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들이 좀 나올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대북 관련주들 흐름이 어떤가요? 네, 전반적으로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요, 좀 네. 차별화되는 흐름은 좀 보이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지금 이제 송전 관련 기업도 있고 또 비료라든가 아니면 농업 관련된 기업들도 있겠는데요. 지금 단연 시장에서 상대적인 좀 높은 상승률을 보이는 섹터군들을 짚는다면은 역시 대북 농업 관련주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에 농업과 비료 관련된 네. 섹터가 가장 강하게 좀 움직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이제 작년에 이 대북 경협주들이 움직일 때는 북한과 조금만 관련이 있어도 모든 기업이 일제히 다 움직였었거든요. 지금 현재는 그렇지 않은 차별화된 지금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역시 가장 큰 원인을 좀 생각을 해본다면은 지금 아난티가 사실 최근 한 3개월 사이에 가장 많이 오른 대북 주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아난티 같은 경우에 이제 짐 로저스라는 뛰어난 세계적인 투자가를 이제 사회 이사로 선임을 했죠. 이 짐 로저스가 사실 지금 가장 핵심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농업 부분입니다. 북한의 농업 부분에 가장 큰 비전이 있다. 계속 지금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밝히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좀 더 농업과 관련된 산업을 영위하는 기업들, 대표적으로 농약 관련 생산을 하고 있는 경농이라든가 비료 관련 업체인 조비 이런 기업들의 상승 탄력이 그 이외의 기업들에 비해서 훨씬 지금 강하게 나타나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일단 이제 작년 그리고 올해 점차적으로 이제 회담 횟수를 늘려가면서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지금 기대해 볼 수 있는 이런 국면으로 조금씩 이제 익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것도 사실 어느 정도 우리가 기업이 너무 오버슈팅 됐는지 아닌지를 좀 사실 판단을 해볼 필요는 있습니다. 그렇죠. 필요는 있는데 사실 지금 아난티 같은 경우만 해도 시가총액이 2조 원을 지금 넘어가고 있어요. 네. 현대 엘리베이터 시가총액이 3조입니다. 근데 아난티의 작년 매출액이 한 1,500억. 근데 현대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는 1조를 지금 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매출의 규모만 보면 거의 한 10배 가까이 차이는 나지만 시가총액 면에서는 그렇게 큰 차이는 나지 않는 이런 지금 부분을 지금 감안을 한다면은 우리가 이 대북 경협주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이벤트 베이스로 아직까지는 계속 주가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작년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결국 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만남이 일어나기 보통 한 보름에서 한 달 전 사이가 보통 고점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이 어느 정도 급격한 시세의 일중 상승폭이 나타날 때는 우리가 좀 비중을 조금씩 이제 줄여가는 국면이 맞다라는 말씀을 함께 덧붙이겠습니다. 구체적인 일정이 나오면 오히려 재료 소멸로 좀 받아들여서 주춤할 수 있다라는 의견은 어떠세요? 맞습니다. 그 의견에 동의하는 바이고요. 지금은 사실 아직도 여전히 그 북미 그다음에 중국 우리나라 간에 밀고 당기는 그 과정에 좀 더 연속 선상에서 봐야 되겠고 이것이 이제 소위 말하는 정말 북한 모멘텀 통일 모멘텀으로 지금 움직인다라고 보기에는 아직 좀 시기상조의 면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시 한 번 더 이제 북미 2차 회담이 베트남에서 열릴 것이라는 이제 그런 설들이 나오고는 있습니다만은 물론 이제 한 10년 정도 이런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하시는 분이면 모를까 그렇지 않는 경우라면 우리가 이제 재료의 소멸의 가능성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대응을 해주시는 게 맞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도 특징적으로 매각설이 나와서 최근에 급등을 하다가 좀 잠잠해지는 듯한 모습을 보였던 넥슨 GT인데 지금 장 후반 들어서 20% 이상 또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짚어볼까요? 네, 우선 넥슨에 대한 매각에 대한 얘기가 다시 한번 불러지면서 이 관계사
기업들이 오늘 좀 급등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뭐 대표로 넥슨 GT나 넷게임즈 같은 경우에 지금 20% 이상 근처를 뭐 상한가까지도 뭐 지금 오늘은 아니겠지만 저희 거의 그 정도 근접한 수준으로 주가 가고 있는데요. 네. 우선 뭐 넥센의 가장 큰 인수 후보라고 할 수는 이 중국 텐센트가 이 골드만삭스의 자문사를 지정하면서 넥센의 인수전 참여를 공식화했습니다. 네. 그런 점에서 지금 넥센의 어떤 텐센트에 대한 뭐 인수 그 외에 다른 여러 가지 특히 이제 미국의 뭐 게임 대표적인 게임 회사죠. 뭐 EA와 그리고 이제 블리자드 같은 경우에 특히 월트 디즈니까지 이 넥슨에 대한 매각 기대 인수 후보로 거론되면서 이 넥슨의 관계사들에 대한 주가가 오늘 크게 오르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네. 역시 그 넷게임즈와 넷게임즈의 최대 주주는 넥슨 코리아입니다. 한마디로 이제 넥슨 코리아 위에 넥슨이 있고 그다음에 그 대표에 대한 지분이 있다라고 본다고 한다면 이 지분에 대한 매각에 대한 부분은 이 관계사들한테 크게 투자 심리를 올릴 수 있는 구조로 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 넥슨 GT 같은 경우는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서든혜택을 보유한 그런 기업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 그리고 넷게임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바일 게임이죠. 히트를 개발한 업체라고 볼 수 있으면서 이 기업들에 대한 유저들이 보통적으로 계속해서 큰 고객을 형성하고 있는 과정에서 네. 외국 같은 경우에도 이런 유저들의 공략을 하는 넥슨에 대한 기업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갖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시금 급등 흐름을 오늘 보이고 있는 넥슨 관련 종목들 살펴봤습니다. 자, 금요일 시장 이제 마감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동시효과 상황 통해서 자세한 마감 상황 좀 지켜보도록 할까요? 자, 코스피 0.75% 상승입니다. 2120선 지금 안착을 해서 마감을 할 수 있을지 오늘 관전 포인트 같습니다. 현재 2122선이고요. 코스닥은 1.39% 상승 695선입니다. 선물도 0.84% 상승 유지를 해주고 있는데 코스피 먼저 보겠습니다. 자,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가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 오늘 뭐 규모가 크진 않아요. 그리고 다소 좀 줄이고 있는 모습이긴 하지만 8거래일 연속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다는 점은 그래도 긍정적이지 않나라는 생각 드는데 짚어볼까요? 네, 오늘 코스피 시장 외국인과 기관들이 개인들의 지금 순매도세를 계속 받아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외국인이 133억 그리고 기관 쪽에서 1,722억 가량의 지금 순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데요. 역시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 지금 1월 9일 이후로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지금 지속적으로 계속 들어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아무래도 이 부분이 지금 지수 상승세를 지금 계속 견인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자,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지금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에 비해서 지금 상대적으로 주가의 탄력성이 조금은 약하게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요. 네. 역시 생각해 본다면 아직 그 반도체 메모리 가격의 하락세에 대한 시장의 의심은 완전히 그친 상태는 아닌데 반면에 이제 폴더블, 플렉서블 휴대폰에 대한 기대감이 점차 고조되면서 그 상대적인 수혜를 더 볼 수 있는 삼성전자 쪽으로 지금 좀 더 매기가 몰리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고요. 네. 그리고 역시 오늘 완성차를 비롯해서 그 하부단에 있는 부품업체들 흐름이 역시 좋습니다. 현대차가 1.1%대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현대모비스 역시도 오늘 1.2%대 그리고 한온시스템이 오늘 강세입니다. 5.8% 정도 강한 흐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수소차 관련돼서 역시 영향을 네. 좀 받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역시 뭐 정부의 수소경제 로드맵, 정부 정책에 힘을 입고서 본격적인 지금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리고 뭐 5G 모멘텀이 지금 계속 기대되고 있는 SK텔레콤, LGU+, 오늘 모두 상승 마감할 것으로 지금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가운데 단연도 삼성물산의 상승세가 좀 눈에 띄는데 이슈가 있습니까? 네, 지금 삼성물산 6거래일 연속 네. 기간 쪽에서 지금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데요. 사실 오늘 기준으로 뭐 특별한 지금 뉴스가 나온 거는 없습니다. 지금 관련 건설 기업인 뭐 GS건설, 대림산업, 동종업계의 지금 흐름을 보더라도 뭐 건설업 자체가 지금 크게 오르고 있는 상황은 아닌 환경인데요. 그 와중에 오늘 4%대 지금 강한 흐름이 나오고 있는 것은 역시 지금 지분을 많이 들고 있는 네. 삼성바이오 그리고 삼성전자의 주가 흐름이 지금 최근 계속 좋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삼성바이오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행정소송을 진행 중인데 이것에 대한 좀 긍정적인 해결 기대감이 좀 나오면서 네. 삼성바이오의 투심 역시도 지금 좀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모습이 아닌가 그렇게 지금 보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또 모처럼 제약바이오 쪽으로도 매기가 긍정적으로 좀 쏠리고 있는 모습인데 셀트리온, 삼성바이오로직스 동반해서 오르고 있네요. 네,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좀 그동안 낙폭이 과대했었죠. 네. 최근 뭐 20만 원이 일부 깨지기도 했었는데 장 종료 오늘 5분 다시 전입니다. 20만 원을 재차 회복하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뭐 외국인들의 지금 순매도 기조는 계속 연속해서 이어져 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지금 유한양행 네. 역시도 지금 최근에 가장 저평가된 바이오 제약 기업으로 지금 평가받고 있는데요. 최근 기술 수출 모멘텀 이후로 오히려 주가가 약세를 보였다가 지금 다시 본래 주가를 향해서 찾아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그리고 게임주 중에서도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NC소프트 최근 리니지 리마스터에 대한 기대감이 점차 고조되면서 어제 이어서 오늘 역시도 지금 3%대 강한 흐름 연속해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오늘 뭐 자동차 뭐 관련 기업들도 올랐지만은 타이어 기업 한국 타이어 역시도 이와 함께 지금 편승하면서 3%대 강한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그 외에도 보안 업체인 S1이 3%대 그리고 대북주 시멘트주로 엮일 수 있는 쌍용양해가 2%대 정도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효성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효성 오늘 8%대 상승 지금 보이고 있고요. 재차 마감으로 가면서 주가가 힘을 내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것도 수소차 관련돼서 좀 모멘텀이 있는 모양입니다. 네. 무엇보다도 지금 이제 효성중공업 네. 같은 경우에 이 수소 충전소 관련 지금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이 수소 충전소 확대 소식이 전해지면서 효성중공업의 지금 주가가 강하게 오늘 일중 올라와 줬었는데 네. 이 효성중공업의 지분을 역시 이제 지주사인 효성이 또 들고 있다 보니까 함께 지금 묶여서 수소차 관련해서 지금 오늘 강한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코스피 동시효과 상황 봤고요. 코스닥의 상승 탄력은 더욱더 좋습니다. 어제 하락했던 분을 만회하고도 1.39% 지금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외국인의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네요. 네, 오늘 네. 같은 경우에 이제 3거래일 만에 다시 한번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지금 들어오고 있고요. 외국인들이 장 지금 종료 592억의 3분 순 전입니다. 매수세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은 전체적인 업종은 대부분의 상승세를 보여준다라고 볼 수 있겠고, 뭐 특별하게 지금 떨어지는 업종은 없다라고 좀 정리할 수 있겠고요. 네. 역시 가장 큰 화제죠. 이제 그 수소차 관련해서 이 자동차 부품 한마디로 이 운송 장비 부품 업체들의 주가 탄력이 오늘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서두에 말씀드렸던 성창 오토텍 같은 경우에도 이 지금 현재 상한가에 진입을 한 상태고요. 뭐 세원 같은 경우에도 29.3% 그리고 서현전자도 25.12%, 일제테크도 16%, 삼보모터스 같은 경우는 14%의 지금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 자동차 그 관련 기업들 중에서 오늘은 하락하는 종목이 뭐 거의 없다시피 할 정도로 자동차 부품들은 오늘 좀 상승률을 크게 갖고 간다라고 좀 정리할 수 있겠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디지털 콘텐츠 업종 같은 경우에도 오늘 상승세를 지금 크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던 뭐 넷게임즈 상한가 그리고 넥센지체가 21.65% 그리고 네오이즈가 5.2%, 뭐 컴투스가 3.8%, 뭐 펄어비스가 3.09% 올라지면서 오늘 게임주들을 중심으로 이 디지털 콘텐츠 업종의 상승세가 좀 크게 나타나는 걸로 판단되고 있고요. 네. 뭐 다나 게임빌이 2.26% 그리고 이스토프트가 1.99%의 상승세를 지금 보여주고 있고 그다음에 유통업종 같은 경우에도 오늘 상승세를 좋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뭐 필링크가 5.88%, 리노스가 5.61%의 좀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고, 그다음에 그나마 좀 주춤한 업종을 본다고 한다면은 이 오락문화 업종의 좀 하락세가 좀 나와주고 있는데, 오락문화요. 종목으로 뭐가 있을까요? 종목으로 봤을 때는 뭐 레드로버가 지금 2.43%, 네. JYP 엔터가 1.42%, SMCNC가 1.42%의 좀 하락세를 지금 보여주고 있고요. 뭐 스튜디오 드래곤이 지금 1.32%, 그리고 쇼박스가 1.08%의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어서 뭐 엔터, 영화 업종에 대한 오늘 지금 하락세가 좀 나타나주고 있고 YG 엔터 같은 경우도 장 종료 1분 0.76%의 전입니다.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어서 네. 오늘 코스닥이 뭐 1.4% 지금 현재 거의 10포인트 가까이 오른 상태에서 엔터와 영화 쪽에 방송 관련된 이런 기업들은 좀 소외되는 모습을 나타내주고 있다 이렇게 좀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뭐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셀트론 헬스케어가 3.45%, 신라젠이 3.43% 오르면서 시가총액 1위, 2위 기업들이 지금 지수를 지금 덧받치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네. 뭐 그리고 그 외에 뭐 특징적인 종목들은 여러 가지 볼 수 있겠지만 오늘 전체적으로 외국인들 수급 매수와 함께 상장세를 좀 보여주고 있다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외국인의 순 매수가 양 시장을 받쳐주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많지는 않지만 8거래일 연속 외국인 매수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2122선을 기록하고 있고요. 코스닥은 1.39% 695선을 기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종가 확인하고 오겠습니다.
시장이 종료됐습니다. 네, 금요일장이 마쳤습니다. 미중 무역 마찰이 완화될 거란 기대감에 아시아 증시 전반에 훈풍이 돈 하루입니다. 우리 시장보다 많은 업종과 종목들이 상승 흐름을 끝까지 지켜줬습니다. 정부의 수소차 활성화 기대감에 관련주 탄력이 전날보다 조금 더 강하게 이어졌습니다. 일부 몇몇 개 종목들은 상한가까지도 기록하면서 코스닥 운송 부품 업종이 4.5% 가까이 높게 탄력을 받았고요. 코스피 기계 업종도 함께 빨간불 이어갔습니다. 한편 셀트리온 그룹주가 반등해주면서 코스피 의약품 업종도 2%대 함께 올라줬고요. 코스닥 유통업종에도 이번 주 들어 거의 처음으로 빨간불 켜냈습니다. 이렇게 대다수 업종들이 상승분을 이어갔지만 반대로 하락한 업종들도 조금은 있었습니다. 전기, 바스 업종 1% 약세로 마쳤고요. 코스닥 오락 업종도 소폭이지만 1%대 약세로 마감했습니다. 먼저 셀트리온 그룹주 마감 보겠습니다. 최근 연일 하락을 했었는데 오늘장에선 일제히 반등에 성공해줬습니다. 셀트리온 제약이 가장 높게 5% 가까이 상승을 해줬고요. 셀트리온도 2.8%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이번엔 시총 상위 종목들 보겠습니다. IT 투톱 장중의 희비가 꾸준하게 엇갈렸던 하루인데요. 삼성전자에는 꾸준하게 매수 우위가 이어지면서 0.8%대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반대로 SK하이닉스는 오늘장 0.46% 소폭이지만 밀려났던 분위기입니다. 오늘은 수소차 관련주 순환매가 어제보다 더 눈에 띄었습니다. 그중에서도 한온시스템 최근 수급은 계속해서 부진한 편이지만 그래도 오름폭을 오늘장에서 꾸준하게 이어가줬습니다. 6%대까지 탄력을 더 이어가면서 마감했습니다. 이번엔 코스닥 시장입니다. 신라젠과 HLB 일부 제약 바이오의 투심이 많이 완화가 됐습니다. 신라젠도 3% 상승했고요. HLB도 오늘장에선 5% 가까이 반등해줬습니다. 코스닥 수급 쪽으로 불안했던 종목들은 포스코캠텍 그리고 CJENM입니다. CJENM은 1% 약세, 포스코캠텍도 1.5% 조정받았고요. 스튜디오 그룹은 역시 0.15% 함께 하락 속에 마감했습니다. 반대로 수급이 함께 꾸준하게 받쳐줬던 종목은 SKC 코오롱PI입니다. 6%대까지 꾸준하게 견조한 상승분을 이어가줬습니다. 1월 18일자 금요일장 지수 마감 보겠습니다. 코스피는 2120선까지도 회복하는 흐름을 보여줬던 하루입니다. 오늘은 0.82% 상승하면서 2124선에 안착해냈습니다. 2124포인트에 마감했고요. 오늘로 4거래일 연속 견조한 상승장 이어가줬습니다. 코스닥의 상승 탄력은 오후 들어 더 견조해졌습니다. 690선을 하루 만에 회복하면서 696포인트까지 올랐고요. 거의 10포인트 가까이 상승하면서 1.46% 전날의 하락분 모두 회복해냈습니다. 수급 보겠습니다. 기관의 매수가 장중에 꾸준했습니다. 선물에선 매도 물량이 조금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지만 동시효과 기점으로 조금 물량 줄였지만 1,000억 원대 매수로 마감했고요. 외국인은 오히려 매수 물량 더 키우면서 1,100억 원대 동반 매수로 마감했습니다. 코스닥 수급 보겠습니다. 외국인의 순 매수가 3거래일 만에 집계가 됐습니다. 630억 원대 매수 우위로 마쳤고요. 기관은 3일 연속된 매도로 240억 원 팔자로 오늘장 마감했습니다. 금요일장 우리 시장 마감 내용 정리해드렸습니다. 네, 마감 관전 포인트 코스피 2120선 안착 여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2120선에 안착하고 회복하고 안착하면서 오늘 마무리가 됐습니다. 4거래일 연속 상승입니다. 자, 코스닥 같은 경우도 1%대 상승, 어제 하락분을 모두 만회해내면서 1%대 상승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두 분과 함께 오늘 시장 정리를 해보고 다음 주 시장 전략도 세워보도록 하죠. 자, 미중 무역 분쟁 합의 훈풍이 불면서 아시아 시장 전반이 지금 거의 1%대 상승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 코스피 0.82% 상승은 좀 약한 거 아니냐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게 4거래 연속 상승 중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오늘 이제 코스피 지수가 2124포인트로 마감을 했는데요. 사실 지난 9월 이후 코스피 지수 흐름을 살펴본다면 한 2150포인트 선이 지금 저항선으로 지금 작용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과연 이제 다음 주에 이 2150포인트 부분을 얼만큼 잘 넘어갈 수 있을지가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되겠는데요. 지금 역시 미중 무역 분쟁이라는 변수가 시장을 좌지우지하고 있는 모습인 가운데 수소 찻발 훈풍이 지금 계속 불어주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가격 상승에 대한 지금 부담감이 여전히 상존하는 상태이고요. 하지만 2월 달을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MWC
인한 어떤 모멘텀, 이벤트가 한 번 더 IT 쪽에서 지금 남아 있다라는 점을 감안을 했을 때 추가적인 상승의 여력은 이 MWC를 비롯한 이 IT 선물 부분 옵션 쪽에서 좀 더 장고 기대해 볼 수 동시효과가 있다.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2150선을 다음 주에는 좀 도전을 해보고 뚫을 수도 있을 것인가. 그것이 좀 문제이다.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에 대한 기대감도 살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IT 쪽으로의 매기 또한 기대를 해볼 만하다라는 말씀이신데요. 이성훈 과장님 어떻게 보세요? 네, 우선 시장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상승세를 본다고 하더라도 이 상승세가 이어지려고 한다면은 그 어떤 펀더멘탈과 수급이 겹쳐져야 되는데 지금 수급은 좋습니다. 외국인들 매수세도 잘 들어오고 있고 다만 이제 펀더멘탈 쪽에서의 우리나라 기업이익의 추정치가 좀 받쳐주냐 이제 본격적으로 지난주부터 이번 달부터 이제 실적 발표를 시작하고 있는데 우선 코스피 상위 종목들 같은 경우에도 한 달 전 대비해서 영업이익 그러니까 작년 4분기 영업이익이 한 15% 낮아진 추정치를 계속 발표를 하고 있어서 이 펀더멘탈을 받쳐주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상승 랠리가 계속 이어질 것이냐 부분은 아직까지도 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다만 이제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이나 금리 이슈 부분은 작년 연말부터 시장에 많이 작용을 하면서 급락을 유도했기 때문에 분명히 저평가에 대한 부분은 지금 현재 구간은 맞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네. 그나마 지금 현재 브렉시트 좀 얘기 많이 나와주고 있는데요. 그렇죠. 오히려 예전에 그 유럽의 어떤 사태가 됐을 때 오히려 이런 부분이 주가 단기 급락했다가 곧바로 회복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었습니다. 예를 든다고 한다면은 2012년에 유로존의 그 재정위기가 발생했었고요. 2014년에 그렉시트 그리고 2016년에 아시겠지만 브렉시트가 나왔을 때 주가 단기적으로 급락했지만 저가 매수세가 빠르게 모여지면서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다음 주에 메이 총리의 어떤 연설이 있겠지만은 네. 이 브렉시트는 연장 쪽으로 가면서 어떤 주가에는 좀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이게 지금 현재 지수에도 많이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네. 그러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땐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현대차를 비롯해서 이 대형 기업들의 시작 발표가 있는데 잘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 이런 상승 랠리가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자, 일단 확인할 사항들이 좀 더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기업들의 실적이다라는 말씀이신데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떤 종목에 좀 눈을 기울여 봐야 우리가 수익률을 높일 수가 있을지 범위 좀 좁혀 보겠습니다. 어떤 종목 보고 계십니까? 네, 오늘은 광고 업체인 이노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노션이요. 네, 현대차 그룹 계열사라고 할 수 있겠고요. 현대차 그룹의 전반적인 그런 광고 홍보에 대한 물량을 지금 전담적으로 맡고 있는 업체인데요. 올해 4분기 예상 실적이 영업이익 기준 약 330억 가량으로 전년 동기 대비 한 36% 가량 지금 증가할 것으로 시장에서 내다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지금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에 계속 새롭게 그런 신차 모델을 내놓고 있죠. 네. 작년 4분기에 이제 팰리세이드를 내놨었는데 이제 반응이 굉장히 좋았죠. 이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올해 앞으로 이제 신차 소나타를 비롯해서 소형 SUV 등등 새로운 모델들이 계속 나오는데 이러한 이제 계열사들에 대한 어떤 캡티브 물량들에 대한 효과가 실적으로 좀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을 기대해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지금 미국 자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이네켄을 광고주로 맞이하게 되면서 이 부분이 또 실적 이익으로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좀 긍정적인 모멘텀이 지금 생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현대차 그런 신차로 인한 어떤 광고 캡티브 물량에 대한 효과와 자회사에 대한 이익 증가가 기대되는 이 두 가지 부분을 주요 키포인트로 보시고 매수 접근하시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0.57% 조정을 받았습니다. 어제는 상승을 했고 오늘 하루 만에 하락을 했는데 6만 9천 원대 기록하고 있는 이노션 공략해 볼 만한 종목으로 제시를 해 주셨습니다. 자, 이성훈 과장께서는 어떤 종목 보고 계십니까? 네, 저는 CJ ENM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오늘 같은 경우 증권사들 목표 주가를 좀 낮춰주면서 CJ ENM이 코스닥 시장이 좀 많이 올랐는데도 1.24%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오히려 좀 이렇게 좀 최근 그 작년부터 주가가 좀 하락세가 좀 심하게 나타내주고 있는데 이런 상황 통해서 오히려 좀 매수세를 한번 갖고 가도 괜찮지 않을까 지금 생각이 되고 있고요. 우선 4분기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한 820억 정도 이상은 나올 것을 보여지면서 이 수치는
그 재작년 4분기 대비 35%까지 올라가는 것으로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뭐 좋습니다. 뭐 그 방송 쪽에 미디어 부분 쪽에서는 광고 매출도 증가하는 부분이고 그리고 콘텐츠도 판매 호조가 나와준 상태이지만은 지금 현재 그 영화 쪽에서의 수익에 대한 부분이 좋지 않으면서 4분기 실적이 더 높을 수 있는데도 좀 낮게 네. 나왔다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고요. 뭐 작년에 그 영화죠, 뭐 PMC 더 벙커나 여러 가지 종목 그 영화들이 좀 부진하면서 네. 영화 쪽의 선물 옵션 실적에 대한 종료 부분에 5분 있어서 좀 전입니다. 우려 그런 목소리가 있긴 하지만 제가 봤을 때도 CJ ENM의 뭐 방송 쪽과 그리고 향후에 아시겠지만 CJ ENM이 뭐 커머스 사업이나 미디어 사업 쪽으로 M&A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이 진출하고 있기 때문에 뭐 실적에 대한 부분은 이 4분기 실적도 잘 나오겠지만은 1분기, 2분기도 더 플러스 알파가 되지 않을까 지금 생각이 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이 영화 쪽 뭐 CJ ENM뿐만 아니라 다른 컨텐츠 영화 관련 기업들의 최근에 좀 전망이 좀 어두워지면서 주가 많이 좀 하락을 하고 CJ ENM도 이 부분을 피하지 못하고 있는데 뭐 올해 같은 경우에 좀 좋은 영화들이 많이 나와주면서 CJ ENM의 주가를 좀 올려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CJ ENM이었습니다. 두 분의 공략 종목 이노션 CJ ENM에 대해서 들어봤고요. 자, 마감 전략부터 다음 주 시장 전략까지 두 분 함께했습니다. 하나금융투자 영업부 금융센터 박종환 연구원, KTB 투자증권 영업부 이성우 과장 함께했네요. 고맙습니다. Hello and welcome. 네, 다음 주 시장 전략 한 분 더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SK증권 영업부 PIB센터 이재광 이사 전화 연결되어 있는데요.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한 주를 마무리하는 금요일 시장 기분 좋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2120선 회복하고 안착을 했는데 이번 주 시장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셨고 다음 주 시장 전략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네요. 네. 자, 대한민국 주식시장의 봄이 이제 완연하게 비치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벌써 1월 달 중순을 넘어섰고 이제 다음 주부터는 하순에 접어들고 있는데요. 제뉴얼리 이펙트 참 연초만 하더라도 지난해 연말만 하더라도 크리스마스 랠리도 없었는데 제뉴얼리 이펙트마저도 완전히 무산된 것이 아니냐 하는 우려감이 선물 들었습니다. 옵션 장 완전히 종료 이제는 3분 벗어나는 전입니다. 특히 금주 들어서 금주 초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지난주에 최악의 상태에서 벗어났고 이제는 완전히 이제 상승으로 전환될 가능성은 한층 더 높아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오늘 종합지수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17포인트가 상승했어요. 너무나 예쁩니다. 2124포인트. 코스닥 시장도 9포인트가 상승했죠. 699.34포인트로 마감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지금의 시장을 보면은요. 호재는 크게 시장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그러니까 호재는 그래 이미 알고 있던 거야. 시장이 이미 선반영된 거야 하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호재는 상당히 둔감한 죄송합니다. 악재는 상당히 시장에 둔감한 모습을 보였고요. 호재는 상당히 민감하게 적용되는 다시 말해서 자그마한 호재도 시장에 크게 부각되면서 시장을 끌어올리는 그냥 전형적인 상승 초기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는 조정시 비중 확대 전략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화요일 이 시간을 통해서 언급해드렸다시피 이제는 단기 매매 전략이 아니라 주식을 모아가는 전략 또한 가능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자, 지난 수요일 장마감 이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는 추세가 완전히 상승 전환한 모습인데요. 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추세 포인트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코스피 시장을 기준으로는 2050포인트입니다. 오늘 종가가 2124포인트라고 가정을 한다면 약 74포인트 정도가 여유가 있습니다. 2050포인트가 붕괴되기 전까지는 매수 마인드 전략 가능하겠고요. 코스닥 시장으로 본다면 오늘 종가가 696포인트인데 672포인트입니다. 24포인트 차가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추세 포인트가 붕괴되기 전까지는 매수 마인드 전략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투자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건 뭘 사냐 하는 겁니다. 그렇죠? 예. 이 점을 선물 여러분 명심하셔야 옵션 장 되는데요. 종료 저는 1분 여전히 전입니다. 똑같습니다. 종목은 역시 대북, 대중국 관련주 역시 테마로 부각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요. 자, 제약과 바이오주 어제는 크게 조정을 받았습니다. 오늘은 크게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살아있음을 확연하게 보여주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현재 문재인 대통령께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홍보 대사를 자천하고 있는 수소차와 전기차 관련주들
눈여겨보셔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계속해서 관심권이고요. 자, 그리고 이제 시장의 패러다임이 바뀐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자, 정부 여당의 대표과에서 적극적으로 자본시장 활성화 대책을 역설을 천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본시장 활성화 대책의 최대 수혜주로 부각되고 있는 은행과 증권주들도 같이 보셔도 좋지 않을까. 이들 종목을 중심으로 한 포트폴리오 구성 전략 요구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한동안 이사님께서 지속적으로 시장에 대해서 보수적인 의견, 조심해야 된다라는 선물 의견을 옵션 거래가 주셨는데 시장에 봄이 종료됐습니다. 오고 있다. 긍정적인 의견으로 바뀌어가고 있는 모습이 확연합니다. 자, 코스피 2050포인트, 코스닥 672포인트를 지지하는 이상 주식을 모아가는 전략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자, 다음 주 시장 체크포인트 살펴보겠습니다. 계속해서 환율 강조해 주시는데요. 여전할까요? 예. 제가 환율 시장이 안정화되는 모습이 너무 이쁘다는 말씀드리죠. 오늘도 너무 이쁩니다. 오늘도 환율 시장이 견고하죠. 60전 동안 오늘도 하락을 했어요. 하락을 했습니다만 너무나 견조한 모습입니다. 2121원 90전. 그냥 여기서 딱 멈춰줬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그러나 그럴 수는 없겠죠. 요 정도 폭에서 움직여준다면 주식시장이 굉장히 긍정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환율시장 계속 체크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기관과 외국인 동향 너무 이쁘죠. 모처럼 만에 참 두 손 꼭 잡고 같이 매수하는 모습입니다. 외국인 거래소장 1,100억, 국내 기관도 1,035억을 매수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물론 코스닥은 외국인은 636억 크게 매수한 반면에 국내 기관은 240억 매도했지만 크게 우려하지 않으셔도 좋지 않을까. 기관과 외국인의 동향 또한 계속 체크하셔야 되는데 굉장히 긍정적인 모습이다 하는 말씀 드립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거래량입니다. 지난 수요일날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5억 줄 넘어섰습니다. 제가 방송 드릴 때는 5억 주가 안 됐거든요. 근데 단일가가 체결이 되면서 5억 줄 넘어섰는데요. 어제 4억 7천만 주, 오늘 4억 4천만 주. 거래량이 조금 미흡한 게 아쉽습니다. 거래량이 5억 주 이상 다음 주 기대가 된다면 충분히 추가 레벨업 가능성이 충분히 있지 않을까. 지금 2100포인트를 이제 돌파했는데 2200포인트 돌파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거래량 꼭 체크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앞서서 남북경협과 대중 관련주 그리고 제약바이오